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1월 30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미국장이 끝난 것을 보고 아직 좀 이른 시간입니다만은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말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밀렸고 우리도 이제 급락을 했는데 역시나 그러면 좀 그렇고 유럽과 미국 역시 크게 밀렸습니다. 급락 수준에 가까운,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기사만 가지고 보면, 유럽 정치는 역시는 이제 코로나19 봉쇄로 인한 부분은 계속 작용하면서 최근에 유럽 정치는 안 좋았습니다. 제가 이 앞날 독일하고 차트 보여드렸듯이 1월 8일 고점 이후로는 안 좋았고요. 미 증시, 그 다음에 우리 코스닥, 그리고 아시아 증시 일부가 이제 더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지는 중인데, 유럽은 새로운 건 없습니다. 기존의 그 악재성 재료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증시가, 최근에 갑자기, 이제 헤지펀드 공매도 세력하고 개미들이 싸움, 게임스톱하고 이 회사들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자체를 시장은 이제 불안스럽게 바라보고 있고요. 미 증시가 일단 다우 지수가 2.0 종가 기준으로 2.03% 빠졌는데 이건 장중 흐름입니다. 눌러놓고 별다른 종가 반등이 별로 없었습니다. 대체로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중 저가 기준으로 보면 이번 고점에서 다우 지수는 이제 4.53% 정도 떨어졌습니다. 우리 딱 절반이네요. 우리는 지금 종합주가 지수 기준으로 1월 11일 3266 최고점에서 2962까지 떨어졌죠. 금요일날 장중에 300포인트 떨어지면서 9.29% 빠졌거든요. 나스닥이 최고점에서 5.4, S&P 500이 4.5 정도 이렇게 지금 이제 빠졌고요. 최고가 대비입니다. 글로벌 증시 다 안 좋습니다. 다 안 좋고, 보시면 애플 같은 것부터 해가지고 최근에 이건 좀 버티다가 급락 나오고요. 지난번에 실적 발표에서 좋았다고 했지만 또 향후 전망 이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 결국 빠져버렸습니다. 이건 제가 그림을 조금 키워가지고 볼게요. 제가 캡처해 놓은 게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테슬라가 5% 빠졌습니다. 알리바바 있고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최근에 계속 추세 상승하다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볼게요. 이건 섹터별로 보면 에너지하고 기초 소재들 그리고 저기 기술주하고 다 엉망인데, 우리도 어제 상승업종 하나도 없었죠. 미국도 보면은 거의 대부분 하락이고요. 이 종목들 차트를 잠깐 보면, 애플이 이틀째 이제 크게 떨어집니다. 페이스북 내려받고 있고요. 넷플릭스 같은 건 이미 하락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계속 올랐던 게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거의 유일하게, 약간 대형 기술주 부류라고 분류할 수 있는 것 중에 유일하게 급등하다, 계속 올라가다 떨어졌고요. 보잉사는 이미 엉망이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가 드디어 고점 찍고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전에 제가 테슬라 분석해 드릴 때 이날이 상투였거든요. 최근에 다시 붙겠다가 이제 다시 떨어집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반도체는 덜 떨어졌고요. 약한 반등입니다. 그 전에 이미 많이 빠졌습니다. 얘는. 그 다음에 금융주 JP 모건 같은 거 이렇고요. 엑스모빌도 이렇고 엉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MSCI 한국 지수 뚝뚝 떨어집니다. 갭을 동반해서 완전히 주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4.37%. 이건 주로 이제 미 증시 영향도 있고, 더 큰 건 이제 한국 증시 주요 대형주들이 어제 많이 빠졌으니까 그 원인도 있고요. 근데 우리 지수 위치보다 훨씬 아래로 가 있죠, 그죠? 이머징 마켓 지수도 내려오고요. 유가는 아직은 여기서 좀 버티는 편입니다. 밀리긴 했는데. 증시가 이제 하락하는 것에 비해서 안전자산 금 가격은 생각보다는 덜 오르고요. 미 10년물 국제 수익률이 1.1% 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이틀째 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1.093%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VIX 일명 공포지수, 이 앞날 60%가 급등했다가 하락하고 다시 돌아가는데 이제 서서히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게임스탑 한번 보십시오. 종가상은 67% 올랐는데 엄청난 이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MC도 53%는 올랐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개미들의 현재로서는 승리입니다. 개미들의 승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이따 다시 제가 말씀드리고, 미국 주요 일봉입니다. 다우 지수고요. 우리 코스닥이 60선까지 떨어졌거든요. 금요일 장중 기점이 60선인데, 이 다우 지수는 60선 깨고 구름 상단까지 한 방에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 이건 S&P 500이고요. 긴선 깨졌고, 그죠? 나스닥은 그나마 조금 늦게 떨어집니다. 이제 긴선이 있다라는데, 주봉을 보면 나스닥은 이제 요런 걸 삭개다 해서 장악형이라 합니다. 장악했다. 장자가 손바닥 장자. 누가 누군가를 장악했다. 혹은 보자기 포선 겁니다. 포장한다 그러죠. 덮어 씌운다. 이게 어차피 일본서 들어온 용어니까 국내 번역이 다양하게 되고 있는데, 일목에서는 이걸 Y 패턴입니다. 확장형, 파동, 확장형. 주봉에서 Y자 나오면 일단 기본은 상투라고 봐요. 그것도 장기상승 이후에. 추세가 아주 강할 때는 이러고 다시 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번에 예사롭지 않죠. 그 다음에, 다우지수 주봉을 보면 이 저점, 이제 직전 세계 저점을 살짝 이탈했습니다. 되게 뭐 삼선 전환도 같은 거라든지 직전 세계를 좀 중요시하죠. 일목 주간편 주봉에 보면은 B자형이라고 있습니다. B자형. 치고 나가는 뭐 브레이크 아웃, 뭐 브레이크 웨이, 뭐 이런 의미로 사실 음이 하나 들어있지만 직전 양봉색이 깨버리면 하락 전환으로 보는데 하여튼 위태로운 그림이 와 있습니다. 제가 이걸 표시해 놓은 건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42주가 1월 첫 주에 오고요. 그 다음에 S&P 500이나 나스닥의 226 변화일이 1월 8일에 왔는데, 거기서 바로 빠져버렸으면 좀 편한데, 그죠? 대응이 편한데, 생각이 편한데, 이렇게 2주 이상 더 끌고 가다가 밀어가지고 일목의 기본 수치에는 걸리는 게 없어요. 마치 엘리어트의 불규칙 파동처럼 고점 나오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고점 나오고 반등이 직전 고점 넘겼다가 떨어지는 그런 패턴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보통 조정은 이렇게 N자로 이렇게 오거든요. 그죠? 근데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약간 뭐 시간론상으로는 좀 더 끌고 가다가 그랬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일봉 단위로 보더라도 이번 고점은 여기서는 13일입니다. 우리도 지수는 11일 대등수치에서 상투치고 빠지지만 여기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재미있는 요소는 이거 1월 21일 그 상투인데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월요일 25일하고 코스닥 26일까지 떴다가 떨어졌으니 우리가 더 가다가 떨어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여튼 13일 정도 일목 기본수치는 있는데 그 외에는 보면 기본수치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번 장이 독특하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1월 8일이라고 하는 첫 주, 주봉, 일봉, 장기 다 걸어놓고 바로 안 떨어지고 버티고 오히려 고점 벗기 돌파를 하더니 이제서야 이제 떨어집니다. 좀 뒤늦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일수 부분에서 우리도 이제 자세히 찾아보면 약간의 대등 수치가 읽히긴 해요. 근데 미국도 보면 이렇게 뭐 따지고 보자면 이번 저점에서 56일이니까 이 자체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그 일반적인 기본 수치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전에 이제 파동을 보면 여기 이제 54일 걸리고요. 56일 걸렸으니까 한 이틀 차이 난다. 그죠? 이걸 이제 뭐 대등 수치를 할 수 있고요. 이건 58일 갔어요. 56이니까 이렇게 이틀 차이 나죠. 그러니까 54와 58 중간 정도에서 그렇습니다. 이건 결과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수도 요 비슷하게 이제 걸리는 게 있긴 있었죠. 그죠? 이건 결과론이에요. 그러니까 보다 더 중요한 변화일들은 살짝 지나쳐가지고 요런 대등수치 부근에서 떨어졌네라고 말은 가능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건 이제 복귀를 해보면서
지금 공부를 해놓으면 이 다음에 이제 혹시 또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까. 예, 이것도 58일 같죠, 그죠? 이게 저점에서 이게 6월 8일입니다. 이게 56일입니다. 눌림 목주고 여기까지가 57일 가죠, 그죠? 그러니까 이 56, 57, 58하고는 또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눌림목이 적지만 당시 그나마 6월 8일에서 좀 크게 누른 자리니까, 예, 이렇게 보면 대등수치가 조금 있긴 해요. 예, 영 없지. 이거 줄 잘못 껐습니다. 이거 57일입니다. 예, 줄 잘못 껐습니다. 56, 57, 58 이렇게 대등수치가 살짝은 나옵니다. 이건 뭐 일목에 42 기본수치 영락없이 찍고 돌아갔고요. 이건 사후에 한번 검증해보는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종합주가지수 일본 가지고 제가 앞 시간에 해드렸는데 못 보신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제가 이렇게 복기를 해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49일이고 여기까지가 우리는 59일 가다가 떨어지죠, 그죠? 이쪽에 가보면 여기는 54일이고요. 이 고점 길이는 49일이 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뭐 이런 식으로 쭉쭉 한번 잡아봅니다. 날짜들 한번 잡아봅니다. 잡아보다 보면, 그것도 좀 의미 있는 자리로 긁어가야 되겠죠, 그죠? 이 52는 또 일목 기본수지잖아요. 이번 올라갈 때 이제 49일 걸렸죠, 그죠? 여기서 이렇게 되면 또 52일이고요. 여기는 49일이고요.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좀 경우의 수가 많아지니까 어렵습니다. 그건 제가 한번 보여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월봉입니다. 이건 월봉이고 제가 우리 시장 이야기하면서, 미국도 좀 그렇고 최근에는 계속 매년 1월에 변화가 좀 있다. 여기 1월 바닥, 1월 상투, 12월 1월 바닥. 우리는 작년에 1월 상투거든요. 미국이 2월 상투, 우리 이번에 1월. 근래는 1월에 변화가 많다는 그런 말씀 드렸었고요. 독일은 보세요. 1월 8일 상투죠. 1월 8일 제가 불러드린 일목 변화일 아닙니까? 얘들은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도 이래가지고 그냥 빠져버리잖아요. 우리는 이번 주 신고가나 코스피가 장대 행보 갔다 오고 미국은 21일까지 올랐다 올라고 이렇게 좀 복잡하게 갔다. 상해도 그렇습니다. 1월 8일 부근 상투 치고 고점 벗겼다가 떨어집니다. 요즘 유동성 문제가 좀 벌어지고 하면서 이 기준선 깼고요. 독일도 기준선 깨고 구름 상단까지 와 있습니다. 중기선 지금 위협 중입니다. 이건 넘어갈게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천상 미국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겠는데, 레딧부터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이 사이트가 미국의 이제 유명한 초대형 커뮤니티입니다. 소셜 커뮤니티입니다. 여기에 뭐 각자 다양한 글들을 올리고 하는 그런 커뮤니티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커뮤니티들이 상당히 많죠. 네이버나 다음과는 성격이 좀 다르고요. 무슨 일베 같은 사이트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DC 인사이더 같은 데 가면은 각 이제 세목별로 뭐 많고요. 그 다음에 또 클리앙이니 뭐 또 보배드림이니 등등 약간 성격으로 오늘의 유머니 뭐 또 여성들이 주로 가는 등등 해가지고 수많은 커뮤니티들이 있는데, 여기는 그보다 더 폭넓은 이런 곳에는 각종 다양한 이런 글들 이런 것들이 올라옵니다. 뭐 여기 가서 이제 뭐 보면 일베나 이런 데 사람들이 가는 이유가요, 특정 사이트 가면, 저는 뭐 일베나 이런 데는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거기 유저가 많을수록 그죠, 주변 뭐 이야기부터 사회적으로 어떤 화제가 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올라오거든요. 그죠? 하루에도 뭐 수천 수만 개가 올라오면 그걸 볼 수도 없고요. 저는 조금 옆으로 셉니다만은 기본적으로 TV나 신문 뉴스를 안 봅니다. 그러니까 TV 뉴스 이런 건 아예 안 봐요. 오래됐습니다. 아예 안 봅니다. 안 보고, 그 다음에 신문을 아예 안 봅니다. 그럼 뉴스를 어디서 보느냐? 찾아서 봐요.
예, 몇 군데 제가 이제 뉴스 보시라고 이렇게 검색해서 보내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HTS에는 이제 온갖 기사가 실시간으로 어마어마하게 올라오죠. 그죠? 그것도 다 못 봅니다. 그러니까 검색기를 동원해 보거나,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러니까 다른 의견을, 그러니까 어떤 기사나 이런 것들이 나올 때 보면 의견과 사실이 있거든요. 팩트와 뭐 오피니언 그럽니까? 그러니까 사실만 전해주는 스트레이트성 기사, 뭐 연합 그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발생하는 것을 그대로 그냥 직설적으로 계속 보여주잖아요. 그죠?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문들에 가면은 뭐 칼럼이 실리고 뭐가 실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사의 크기나 내용 이런 거 취사 선택하면서 특정한 어떤 성격을 띠고 이렇게 내보내고 가짜뉴스 번복이 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찾아서 몇 군데 이제 뭐 사이트와 함께 읽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군데 전문 커뮤니티하고 이런 데를 몇 군데를 중간중간 들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정보 범람의 시대에 그 뭐 하루 종일 다 볼 수도 없는 거고요. 몇 군데만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추려서 보면 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도 파악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국내 범람하는 가짜 뉴스에 좀 휘둘리지 않고요. 왜냐하면 다양한 내용이나 더 깊은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인들이 주로서는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를 직접 가서 읽습니다. 뭐 이 이야기는 길게는 안 할게요. 이미 길게 했네요. 레딧에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여기 이제 중국 커뮤니티인데, 여기는 제가 재미로 검색을 해본 것이고요. 이건 이야기 순서가 넘어갑니다. 레딧에 글이 하나 올라오는데 이 글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내용을 보면 뭐 대충 보면 이렇습니다. 이 지금 그 게임스탑을 샀다가 공매도 세력 때문에 당하니까 억울한 심정에서 썼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2008년 그 우리식으로 프로 이야기하자면 이제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때 이제 우리 가정이 이제 박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그냥 번역기로 돌리면은 뭐 의뢰라고 하는데, 의뢰는 이제 배를 격침식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의 건설한 회사도 뭐 망하고 아버지 삼촌 집을 잃고 그러면서 여기 좀 슬픈 이야기 나옵니다. 그 식탁 테이블 위에 이제 아버지가 그 호주머니에서 동전 꺼내 가지고 이 세는 것을, 이게 그 자산이 우리에게 남은 전 재산이었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에 헤지 펀드들은 빅쇼트나 이런 뭐 영화들 보시면 조금 나옵니다만, 그 당시 이제 그 돈을 엄청나게 벌죠. 샴페인 마시면서 뭐 월스트리트 점령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아버지는 그 이후로는 다시는 뭐 재기하지 못하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이걸 샀는데, 헤지펀드 이놈의 자식들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억울함을 올리는데, 이게 이제 완전 도화선이 돼버린 거죠. 개미들이 이제 완전 붙어버렸는데, 여기서 이제 로빈훗이 나옵니다. 이건 또 뭐 아시는 분은 잘 아십니다만은 무료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게 해주는 어플입니다. 어플인데 이게 특징이 좀 그렇다 그러네요. 이게 완전 이제 요즘 사람들은 다 스마트폰 쓰는 데다가 젊은 층이 너무도 쉽게 주식 매매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수수료도 없고 하니까 마치 게임하듯이 뭐 잔돈푼 용돈을 얼마라도 넣고 매매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걸로 이제 뭐 사고 팔고 하는데, 개미들이 이제 레딧에 올라온 글로 해서 총 공격이 들어오면서 주가 급등을 해버립니다. 뭐 제가 얼핏 듣기로는 헤지펀드들이 한 30-40달러의 매도를 쳤다던가요. 그런데 게임스탑이 보세요. 지금 현재 종가 기준으로 300달러니까 이게 600 갔다 왔습니까? 이 난리가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얘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 하면, 매수 버튼을 사라지게 해버립니다. 어디서? 로빈훗에 했어. 이런 기가 막힌 일까지 벌어져 버립니다. 매수를 못하게 팔 수만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이래 놓고 CEO 이름이 이제 나와가지고 인터뷰하면서 뭐, 예, 엉뚱한 이제 변명을 했는데, 여기 이제 보도가 나와버렸어요. 그 로빈후 투자자인지 대주주의 헤지펀드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뭐 관련성 부인을 로빈훗이 하더니 결국은 자금 유동성 문제로, 예,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래 중지를 했다고, 예, 이 악시오스라고 여기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미국 우리로 치면 이제 금감원이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뭐 조사 미 의회 청문회 지금 난리 났습니다. 여기는 아마 배상 들어가면은 엄청날 것 같네요. 엄청날 것 같네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주가는 올랐는데 이걸 이제 그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죠? 다른 주식을 파는 이런 문제가 이제 뭐 하나 생기고, 이 자체가 정보시장에 상당한 이제 불안감도 조성하고, 안 그래도 뭐 과열 이야기에 무슨 뭐 코로나 이야기에, 그 다음에 지난번 연준 FOMC 결과에 대한 조금은 실망, 예, 경제 전망에 대해서 살짝, 예, 목소리를 낮추면서 기존의 이제 자금 완화적 조처, 채권매입 프로그램만 지속한다는, 그거 원래 테이퍼링하고 축소한다는 이야기 나와가 좀 안 좋다가, 그건 아니다 하긴 했지만 이제 실망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미정치가 좀 박살이 났습니다. 예, 박살이 났습니다. 여기서 제가 어제 뭐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여기에 개미가 그 싸우면 못 이긴다고 했는데, 여기는 보면은 이제 그 우리를 치면 전체 외국인의 기관은 아니거든요, 그죠? 이 공매도를 친 그 헤지펀드하고만 싸움이니까, 예, 그건 헤지펀드도 한계가 좀 있는 거죠. 그러고 이제 만기는 되어 버렸고, 그래서 이거 제가 여기 그림은 못 띄웁니다만 이제 잠시 일본 이야기를 할게요. 예, 제가 그 일본의 과거 증권시장 역사에 대한 이 자그마한 굉장히 넓고 오래된 책을 사서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보면 일본의 그 시세 명인들, 아마 1940, 50년 이후 몇몇 유명한 사람들이나 유명한 사건들이 나와요. 아시다시피 일본은 여러분 우리하고 달리 공매도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매도를 욕하는 것은 불리한 구조 때문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매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 뭐, 그죠? 매수를 못하게 한다든지, 이건 안 되는 짓이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여기는 그래도 그나마 만기는 있지만 우리는 뭐 이론적으로는 만기가 없죠. 예, 대차 거래해서 주식을 빌려오면은 그 빌려준 주식 쪽하고의 자기들 간의 거래 기한이나 연장이나 이런 건 있겠죠. 우리는 공매도 쳐놓고 기한이 없잖아요. 예, 뭐 오늘 아침 기사 보니까 셀트리온 공매도가 뭐 1조가 넘어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 있었는데, 예, 하여튼 일본에서 거기는 공매도가 지금도 그렇고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렇게 쉽게 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도 쉽게 걸듯이.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도 그때는 시장이 좀 작았겠죠, 그죠? 예, 작았겠죠. 당연하죠. 이게 아마 1950년대 정도 이야기일 겁니다. 제가 읽은 지 뭐 건 20몇 년 지나서 오래돼서 제가 집에 있는 책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뭐냐 하면 특정 이제 종목에 대해서, 예? 종목에 대해서 이제, 그리고 시황에 대해서 대단히 시장에서 유명한 큰 손들끼리 그 시각이 극명하게 갈라져 버립니다. 예. 그 우리를 치면 이제 지수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3천이 뭐냐, 뭐 4천 간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아니다 2,500을 왔다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있던 대립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한 사람은 여기서 계속 선물로 치면, 해물로 치면 신용거래를 하고 선물 롱 포지션으로 들어가고요. 한 사람은 뭐 예를 들어 대주를 치거나 아니면은 선물 이제 숏, 예, 매도로 들어갔겠죠, 그죠? 양쪽이 대립을 하죠. 근데 우리는 이제 대주나 신용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한도가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좀 달랐던가 봐요. 그 왜 그런 거 하니, 이게 한쪽은 일단 대주를 쳤습니다. 여러분 공매도를 했습니다. 대주는 주식을 빌려서 이제 때린다고 대주라고 하거든요. 한 사람은 대주를 치고요. 한 사람은 이제 신용 매수를 해요. 예, 신용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 주가가
계속 올라가요. 여러분,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공매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 제가 수익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 내가 돈을 이만큼 가지고, 그죠? 빚을 이만큼 내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원금이 있고 빚이 이만큼이라고 합시다. 예, 그럼 이 비율을 제가 그냥 간편하게 4대 6이라고 할게요. 내 돈 40 가지고 60을 빌려가지고 100만큼 주식을 샀는데, 예? 올라가잖아요. 아니, 내려오잖아요. 그죠? 내려오죠. 계속 내려오면, 이제 증권사에서 빌려준 돈보다도 제가 과거에 있을 때는 이제 130%부터 담보 부족 관리 들어가거든요. 자, 보세요. 증권에서는 60을 빌려줬기 때문에 주가가 100에서 60이 떨어져 버리면 이 돈 다 청산해서 증권에서 자기들 빌려준 60을 못 갚을 상황이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반대편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담보가 130% 아래로 떨어지면.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래가지고 정리를 해버리면 그냥 내 돈 손해보거나 더 빠지면 그냥 내 돈 깡통 나는 걸로 끝납니다. 깡통으로 끝. 그죠? 내 잔고 제로. 이걸로 끝납니다. 만약에 정한가로 가거나 거래가 도저히 안 되거나 부도가 나버리면 IMF 때 그랬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 돈 다 날라가고요. 이 60% 빌렸던 돈은 다른 돈을 가져와가지고 갚아줘야 됩니다. 이걸 못 갚으면 이건 그 서로 간의 일종의 대출 대여 거래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본급에서부터 집에 이제 압류 들어갑니다. 이 60%는 차입이니까. 자, 떨어지는 건 신용 매수는 이런 구조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대주를 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한 분이 어떻게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주식을 빌려와서 때렸단 말입니다. 자, 주식이 내가 10,000원 할 때, 이 장 이번에 안 좋은데 빠질 것 같대. 그럼 지금 주식을 빌려가지고 10,000원에 팔아 놓고요. 8,000원 가서 도로 사놓으면 2,000원만큼 수익이 나죠. 그죠? 이거 먹으려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거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자, 여기서 올라가 볼게요. 이거 한번 올라가 볼게요. 10,000원, 20,000원, 30,000원, 40,000원 가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내 돈 가지고 40,000원에 사놔줘야 되는데요. 예? 이게 계속 올라가면요. 주가가 10만원 가며, 예? 20만원 가며, 10,000원짜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물론 무한대로 가지는 않지만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왜? 신용은 그냥 내 돈 끊으면 끝이에요. 손실폭이 그냥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차의 경우 이제 저 빌려온 돈까지 추가로 갚아주면 그걸로 끝입니다. 거기서 끝인데, 대주는 내려가라고 팔아놨는데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걸 여러분 도로 사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죠? 대주는 주식을 빌려왔기 때문에, 대출은 돈을 빌려왔으니까 돈을 갚아버리면 끝나지만, 대주는 주식을 갚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헤지펀드가 이런 상황이에요. 헤지펀드가. 그러니까 30에서 40달러에 지금 뭐 대주를 공유를 했다고 했는데, 이게 뭐 400달러 가버리고 600달러 가버리면은 이게, 그죠? 수십 배가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뭐 소문에는 시총상이 140%까지 때렸다는 말이 있는데, 그 정확하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긴 합니다. 그 어마무시하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1분 이야기를 하다가 옆으로 샜는데,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이 유통 물량이 적었든지, 이 지금 신용 매수를 한 사람이 물량을 풀지를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게, 사놓지를 못해요. 지금 이 헤지펀드의 경우에는 뭐 유통 물량이 있으면 시중에서 사서 넣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손실이 나도. 그런데 당시 일본에서는 이게요, 여러분, 유동주식수 있죠. 유통주식수. 이 수량의 대부분이 확보가 돼가지고 이게 안 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신용 거는 사람은 이익이 엄청나게 크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대주치고 이래가지고, 그죠? 올라간다는 걸 아니까 일반 투자자들까지 이제 매수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왜? 대주자 저놈 죽기 생겼는데 결국 사놓을 거 아니냐. 사놓으면 이거 더 뜰 건데 뭐. 그럼 뭐 우리도 사자 이래가지고 더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대주 친 사람은, 공매도 친 사람은 손실을 어마어마하게 보는데 지금 이걸 못 갚는 거예요. 뭐 소수 정리는 가능하겠죠. 그래서 증권시장에, 예, 그 뭐라 그럴까요? 이제 그 고맹한
고맹한 그 이제 연세 많은 이런 분이 나서더라고요. 나서가지고 일본 이야기입니다. 나서가지고 이 신용 매수자한테 가서 설득을 합니다. 이미 수익이 어마어마하지 않느냐. 이미 이긴 게임이고 하니까 이제는 물량을 풀어줍시다. 풀어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 합의를 붙여요. 그래가지고 이거 상환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매도 대주 친척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어느 선에서 이제 그걸 도로 산을 수는 있어요. 상환은 했어요. 만약에 안 했다면, 안 했다면 뭐 이건 뭐 그죠? 감당이 불감당이 되는 거죠. 이게 사놓은 사람은 추가로 안 사고 가지고만 있어도 개미들이 붙어가지고 밀어 올려버리니까 주가가 계속 올라간단 말이죠. 그죠? 유통 물량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물량을 크게 안 풀면 매물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매물 나오면 뭐, 야, 이 주식 간다 싶으면 개미들 붙어버리면은 여러분 뻔히 아시는 거 아니에요.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중간에 중재자가 나서가지고, 합의를 붙여가지고, 만족한 줄 알았으니 이제 여기서 물러나자. 강감찬 장군의 시가 생각이 나네요. 그렇게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본 사례를 가져왔는데 이번 미국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큰 전체 시장에 대해서는 개미들이 유행기관이나 이런 데가 붙어가지고는 이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특정 헤지펀드이기 때문에 미국의 뭐 전체 헤지펀드는 아니잖아요. 거기 전체 자금으로 나가면은 뭐 규모가 어마어마하니까 아무튼 현재로서는 개미들이 이긴 것 같고, 이것은 그 우리가 들은 이제 이 인터넷의 원활한 접촉을 할 수 있는 통신기기, 스마트폰의 뭐 그 발명,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집단 지성도 발휘도 되기 쉽고 뭐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바로 레딧에서 작은 하나 불시 이걸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로빈훗이라고 하는, 로빈훗뿐만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쉽게 이제 주식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통로, 거기에 수많은 개미들의 집중 사격, 이것이 헤지펀드를 굴복시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지금 저 일이 터지니까 비트코인이 가상화폐가 급등을 했다가요. 지금 실시간 좀 전에 제가 캡쳤던 건데 이 30분 봉인데 급등했다가 좀 급락을 하네요. 미국장 저 난리 벌어지니까 돈이 이쪽으로 왔다는 소리도 있네요. 참 재밌습니다. 풍선도 아니고 한쪽 누르니까 한쪽이 불룩 튀어나오고 이러는데, 그러나 이 비트코인 이 차트 상당히 주의해야 되는 차트입니다. 항상 제가 앞 시간에도 그랬는데 이 고점을 완전히 벗어나기 전에는 항상 이 하락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이쪽으로 들어가도 짧게 보셔야 되고요. 아침에 급하게 미국장의 흐름을 잠깐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건 그려놓은 거니까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앞 시간에 우리 주식 월봉 그 주세선 그으면서 이걸 로그로 그려봐야 되는데 했는데, 제가 로그 차트 만드는 방법을 잠깐 잊었다가 댓글로 두 분이 주셔가지고 제가 로그로 그렸는데, 그래 여러분 이건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냥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한번 눈을 쭉 따라와 보시면 지수는 이 85년 전에, 아니 1985년 이 앞에 저점이 있는데 키움에서는 이 85년부터만 저 시세를 보여주네요. 여기가 삼각 수렴하고 출발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몇 번 그랬을 겁니다. 10월부터 출발하는데 저점은 5월이고요. 이거하고 이제 98년 277 IMF 위안 위기 이후 최저점하고 꺼보면 뭐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현재로서는 뭐 전혀 걸릴 데가 없고요. 그 다음에 고점끼리 연결하면 1989년 1015포인트, 94년 11월 9일 1145포인트 이렇게 쭉 연결해 보면 다 넘어갔다가 그 뒤에 보면은 뭐 이 정도 걸린다 할까, 이것도 그냥 그냥 뭐 이렇게 한번 보는 겁니다. 보는 것이고, 내부 추세선이라고 92년에 이제 8월에 456하고, 그 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저점, 그러니까 이 중간 큰 저점 연결하면 작년 3월 바닥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정통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아닌데 예, 아주 큰 바닥과 큰 바닥을 연결해 볼게요. 왜냐하면 이 바닥은 여기서 지나가 버렸으니까 예, 그죠? 또 이 바닥은 또 뭐 별개고요.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94년 저 11월 8일의 1145하고 2000년 1월 4일 1066 첫 고점 왔을 때 고점을 연결해 보면 2008년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바닥 892거든요. 그 부근으로 지나가긴 하네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그냥 이걸 뭐 수학적으로 정확한 게 아니라 예, 이 보면 줄을 대충 끈 거기 때문에 그냥 계략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 왜냐하면 이렇게 축소된 차트에서 이렇게 갖다 대다 보면은 쫙한 고점의 줄을 갖다 대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확대해서 보면 약간 붕 떠 있죠. 그러니까 계략적으로 보시라는 겁니다. 계략적으로. 예, 그리고 이번 고점끼리 연결하면 예, 여기 보시는 것처럼 2650이나 2800대 정도를 지나가는데 위로 넘어갔죠. 이론적으로는 이제 넘어갔다가 내려오면 이런 것들이 지선 역할을 한다는 소리가 있는데 이 숫자도 여러분 너무 믿지는 마시고요. 그냥 계략적으로 보세요. 여기서 줄을 그었는데 계략적으로 이 부분을 지나간다는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12월 말 1월의 그 2800대에서 3200대까지의 마지막 그 상승 구간은 이 그림으로 보면 약간 오버슈팅이 나온 것과 같은 그런 그림이 되는 셈입니다. 그죠? 로그로 그림이 이렇고요.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예, 산술 이걸로 보면 이것도 재미있어요. 예, 85년 저점, 예, 92년 저점 이렇게 연결해서 지나가면 조금 더 깨달았지만 여기 모이고요. 더 재밌는 건 여기입니다. 98년 277하고 2001년 요 9.12 테러 터졌을 때의 저점을 연결하면 1470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것도 계략적으로 보십시오. 이번 3월 저점하고 비슷해요. 네. 그리고 여기 저점 연결하면 조금 위로 가고요. 이게 1600대 정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1600 요 부분에 이 장기 추세선이 한 3개 정도 모입니다. 그걸 놓고 보면은 요 꼬리 요건 약간 아래쪽으로 또 그죠? 막 급히 달리다 보니까 후딱 갔다 후딱 돌아와 버린 거죠. 이 방향으로 일종의 오버슈팅. 예. 여기서는 이쪽 방향으로 오버했다가 내려오고 그죠? 이건 이 영역을 넘어갔다가 훅 들어오고 좀 그러고 있다 그죠? 이렇게 보면 나름대로 또 재밌죠, 그죠? 재밌죠. 그래서 아주 장기 라인에서 너무 벗어났을 경우에는 야 이게 조만간 되돌아오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볼 수는 있겠죠. 이 고점과 이 고점을 연결하면 예, 2018년 1월 고점도 살짝 넘어갔다 다시 떨어져 버린 겁니다. 제가 로우가 두 가지를 보여드렸는데 이걸 억지 춘향으로 하면 안 됩니다. 어디를 상투나 바닥을 만들기 위해서 뭐 희한한 자리에서 가져와 줄을 꺼대고 이러면 좀 곤란하고요. 추세선의 줄을 끊는 법칙 자체가 뭐 3개 통과하면 제일 좋고요. 최소 2개 정도. 그 다음에 내부 추세선부터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뭐 가장 뭐 일반적인 것은 예, 최외곽을 연결하는 방식이죠. 그죠? 그렇게 하다 보면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나옵니다. 큰 의미는 두지 마시고요. 예, 여기까지 하고 다른 건 뭐 다 말씀드렸죠. 예, 그렇습니다. 뭐 아무래도 주말에 또 미국이 급락을 해서 월요일 우리 시장도 뭐 약세 출발 할 것 같고요. 예, 주말 휴일 사이에 뭐 다른 특별한 좋은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는 그렇죠. 하락이 더해지면 뭐 저가 매수세도 붙기는 하겠지만 제가 요 앞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는 또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문제가 하나 결부돼 가지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 수급적인 부분에서 해결이 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예, 조정 기간과 폭이 생각보다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연초에 미리 예방주사를 놔드리고 실제 하락이 딱 왔을 때 나는 이것을 어떻게 수익을 만드는 기회로 삼을 것인지 준비를 해놔야 대응이 된다 그랬죠. 준비를 해 두신 분은 뭐 현금을 끊고
인버스로 들어갔거나 현물을 끊고 주식을 뭐 일부건 전부건 뭐 대응이 되셨을 것이고, 전혀 대응을 못 하셨다 그러면 이제 골치 아픕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시장이 크게 물이 한번 뒤집어지고 나면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여러 경험을 하지만 기억을 돌아보면 하지만 그 순간에는 기억을 못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기록을 좀 해두세요. 그러니까 시장이 뭐 바닥 찍고 올라가고 상투 찍고 빠질 때의 상황 조건 이런 거 다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기술적인 특징 같은 거, 네, 차트상의 특징이라든지 뭐 아다못해 수급이라든지 주요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변화를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고, 어떤 식으로 떨어지고 하는 것들을 기억을 해놔야 이 다음에 또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적각 대처가 가능하죠. 그죠? 그 보면 과거에도 뭐 조정은 수없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기서 경험을 삼지 못하면 그러니까 최고점 상도 예측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대응이 어떻게 되었냐 하는 문제입니다. 아니 뭐 지금까지는 환희들 빠지면 올라가고 뭐 그전에도 4일 이상 조정 안 갔고 대헌복 뉴스 터진 적이 없는데 하는데 터지고 수급이 엉망진창으로 가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과연 나는 어느 정도 대처를 했는가 하는 부분을 스스로 돌아보고요. 이걸 만약에 잘하셨던, 잘 대응을 못했던, 이걸 좀 기록으로 남겨 놓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딱 메모를 해가지고 한 번씩 읽어보면서 스스로 다짐을 다시 하는, 최진희 씨가 부른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토록 다짐을 하지만 마늘 찍는 것도 아니고 다지고 또 다지고, 주식 투자나 모든 것들은 다지고 또 다져야 됩니다. 다지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실패를 줄이고, 그래서 뭐 성공을 가는 게 일목원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종이 한 장 차이고요. 저라고 완벽하게 모든 구간을 다 뭐 대처는 좀 못하지만 아무튼 시장의 상황이 전개되는 동안에는 일부가 되건 전부가 되건 조금 늦었건 아니건 대처를 해 나가셨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잘못하셨다면 반드시 기록에 남겨두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말 휴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